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나 사용자 중심 디자인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600년 전 한반도에서 시작되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아마 여러분의 역사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를 한 혁신적인 리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단어들을 한번 볼까요? 데이터 기반 정책, 그리고 시민 중심 모델, 어떠세요? 딱 들으면 마치 요즘 실리콘밸리에서나 유행할 법한 그런 최신 용어들 같지 않나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모든 개념들이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이 모든 혁신의 시작은 바로 15세기 조선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시대를 수백 년이나 앞서갔던 위대한 리더, 세종대왕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15세기 조선으로 한번 가보시죠. 당시 조선의 농민들은 아주 불공평하고 꽉 막힌 세금 제도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백성들만 힘든 게 아니라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죠. 그러니까 예전 시스템은요, 땅이 좋던 나쁘던, 그 해에 농사가 잘 됐던 망했던, 그냥 다 똑같이 세금을 내라는 거였어요. 만약에 흉년이라도 들면 농민들은 그냥 파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세종은 이게 단순히 비합리적인 걸 넘어서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방식이라는 걸 정확히 꿰뚫어봤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해결책이 바로 공법입니다. 이게 그냥 세율을 좀 바꾸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토지의 등급, 그리고 실제 그해 수확량에 따라서 세금을 다르게 내도록 조절하는, 말하자면 15세기판 적응형 세금 알고리즘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이런 혁신을 현실로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 제도를 실제로 하려면 나라 전체의 모든 땅을 일일이 측량해서 등급을 매겨야 합니다. 거기다 수년 동안의 토질 데이터랑 실제 수확량이 어땠는지 그 기록까지 다 추적해야 했어요. 이야, 이거야말로 진짜 15세기판 빅데이터 프로젝트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한 세종의 집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날씨죠. 수확량을 정확히 예측하려면 특히 강우량을 과학적으로 알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 필요성이 또 하나의 획기적인 발명으로 이어집니다. 1441년, 바로 이 해에 세종의 과학자들이 세계 역사를 바꿀 엄청난 발명품을 내놓습니다. 바로 치구기입니다. 이건 세계 최초의 표준화된 강우량 측정기였어요.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하냐면요. 이제 더 이상 올해는 비가 좀 온 것 같은데 하는 식의 감이나 추측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수집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농업 정책을 세우고 또 공정한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세종이 이렇게까지 데이터에 집착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모든 데이터 혁명의 중심에는요, 딱 하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백성들의 삶을 진짜로 더 낫게 만드는 거였죠. 세종에게 통치라는 건 단순히 숫자를 다루는 걸 넘어서는 일종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문제였던 겁니다. 그는 유교 리더십의 핵심, 즉 통치자는 백성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이 가장 빛나게 드러난 프로젝트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종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죠. 세종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소통의 장벽이었죠. 복잡한 한자는 소수의 엘리트들만 쓸 수 있었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할 방법이 없었어요. 세종은 이게 백성을 위한 정치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하죠. 누구나 정말 마음만 먹으면 며칠 안에 배울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글자를 만들자. 그 결과가 바로 훈민정음, 지금의 한글인 겁니다. 이건 정말 시대를 초월한 사용자 중심 디자인의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글자를 만드는 등 철저하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설계된 거죠. 이 과학적인 문자를 통해서 정보와 교육의 문턱을 극적으로 낮춘 겁니다. 이렇게 백성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당연히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도 달랐겠죠. 그는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그는 경연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활성화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신하들한테 보고받고 지시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왕과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정책, 철학, 역사를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최고의 해결책을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찾아가는 그런 협력의 문화를 만든 거죠. 자, 그렇다면 600년 전 한 왕의 리더십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세종이 보여준 원칙들이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세요. 전국적인 치국이 네트워크는 현대의 증거 기반 정책, 바로 그 자체입니다. 공법이라는 조세 개혁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공정하고 역동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청사진을 보여주죠. 그리고 한글 창제는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교본입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효과적인 리더십의 아주 명확한 모델입니다. 감이 아니라 증거에 기반해서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의 대상이 될 사람들을 위해 시스템을 설계하며 열린 소통과 협력을 장려하는 것,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세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15세기의 왕도 데이터와 공감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다면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